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이 인생,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 춤추라는 거.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S라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고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은 한 3번 왔다 가고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자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되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엽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예도 나와요. 할머니 예도. 86살 먹은 할머니 예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3번씩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2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사람 몸은 단련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 갖고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예요.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여기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갖고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잡히면은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탁 끊어져서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체조 좋죠.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네,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벼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나가고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막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 접기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쁘게 해놓고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 있느니 뭐 하는 게 나아? 봉사활동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그 리어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히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 갖고 비법이라는 거,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해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뭐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장애, 중증 장애자 거기 가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뭐 거의 100살 됐을 텐데, 뭐 아마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이거 내 관둬라. 이래고 그냥 짜증을 자꾸 배. 그러니까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배움은 이때는 멋 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러면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네 경사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5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 해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근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갖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기대고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복궁 자 전철 타면은 전철비 공짜 아니야? 공짜죠? 경복궁 입장료 공짜 아니야? 공짜죠? 공짜예요. 65세 넘으면은. 자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 싸들고 가자. 가면은요 그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정이라는 데 가봐. 얼마나 그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에요.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복궁, 오늘은 우리 경복궁 가자. 경복궁 가갖고 하루 점심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교 가고, 다음 날은 3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 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뭐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희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와.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갖고 잡히면 돼.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래, 손자 용돈 달래 거기다 주지. 좋은 친구 이 라면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지. 자격증을 주고 안 다니면 못 살게 해줘야 돼. 6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어제도 몇 분이 미사 참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은.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그래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야.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그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서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고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2달이로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 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7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4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판공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8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세 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고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하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갖고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저기 뭐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 여행 간 거예요. 전국 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뭐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그 하룻밤 뭐 20만 원 30만 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고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고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고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이런 거 싫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그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주면 좋다고 그래.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야 이놈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에이 이놈아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에 오기야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쁘고 고운 옷 입고 탁 성당 갈 때 하얀 예쁜 한복 탁 입고 성당 갔다 오고 탁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면 탁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다 그냥 정말로 그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입고 풀도 먹이고 매일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값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아, 내가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이 운동할 때 목욕탕 다녀라. 나이 먹어갖고 건강에 아주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어제 샤워해라. 어저께 구리성당에 베드로 대학에 매일 샤워해라 그랬죠? 목욕탕 다니세요.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면 돼. 아, 신부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찬란한 거예요. 9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그렇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삶을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지금 70, 80, 40면서 다 누구 은총이야? 하느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여기 공기 달죠? 이 다른 공기 마시는 거 누구 은총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느님이 이제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 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제발 자식한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가세요. 그렇게 봉헌하고 가셔야지. 그 김남호 박사님이라고 우리 천주교 교우인데 한 7, 8,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00억, 의사 선생님인데 300억 봉헌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대단하셨지만은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더 물려준다고 그래봤자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10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대단한 얘기를 해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도 미사염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손자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쟁이라면 하느님,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전쟁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젠 70쯤 됐으면 세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이 늘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놔. 1번, 이거 방송에 누구 이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본당 신부 위해서. 2번, 세계 구원을 위해서. 3번, 사제들을 위해서. 4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5번,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딱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두면요,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자, 다시 한번, 이거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 해라? 운동해라. 뭐 해라? 봉사해라. 뭐 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뭐 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 인생을 즐겨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웃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총정리합니다. 자, 21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의술이 발달해갖고 이제는 보통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아있다. 30년, 20년 남아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30년 남아있는 오래 사는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볼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나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사줘야 된다? 나한테 내가 사줘야 된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 500만 원만 남겨놓고 이것만 외우면은 할머니들 외롭지 않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대학 끝까지 다니시고 늘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섭섭하고 뭐 기억하고 이거 있으면 며느리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바빠갖고 며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 시어머니가. 안 그래요?
그냥 며느리 아들만 그냥 평생 쳐다보고 살고 있어. 그냥 눈 그냥 아들 지나가면 아들 이렇게 그냥 며느리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서. 나보다 훨씬 바빠요. 세상에 나보다 바쁘니 얼마나 바쁜 거야. 아버님도 아침에 딱 나가고 동네 노인정 다니시고 지금 이제 소백산 송이 따러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 그러셔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자, 끝으로 은총. 저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어떤 자매가 앉아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미사 봉헌할 때 그 자매 은총 가득한 자매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집 질 때 능평성당에서 집 질 때 어떤 형제가 나타나면은 집 짓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형제 무슨 형제야? 은총 가득한 형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떠올립니다. 물론 몸을 잘 돌보는 일은 삶에서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쉬는 것은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을 살펴보면 몸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도 늘 피곤하고 우울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몸이 조금 불편해도 표정이 밝고 삶의 활기가 넘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대부분 마음에 있습니다. 건강은 몸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함께 자라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마음 이야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무겁다면 그 삶은 온전히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하면 몸의 작은 불편함쯤은 너끈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살펴야 하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언제나 밝고 즐겁기만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밀쳐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조금 힘들구나 하고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에 오래 붙들려 있지 않을 줄 압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이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연습하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에 감사했다면 그것이 마음의 건강을 조금씩 키워가는 일입니다. 마음도 몸처럼 꾸준히 돌봐야 합니다. 몸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병이 생기듯 마음도 오래 돌보지 않으면 조금씩 지쳐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우리 삶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가족 걱정, 일의 걱정까지 걱정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걱정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 아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두려워합니다. 이 습관이 마음을 조금씩 무겁게 만듭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오늘 이 순간의 기쁨과 여유를 빼앗아 갈 뿐입니다. 물론 걱정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 것인지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인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에 오늘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그 힘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걱정을 다스리는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보다 오늘의 기쁨을 먼저 찾으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작은 즐거움 하나를 발견해 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따뜻한 햇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오랜만에 연락해온 반가운 목소리,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이런 것들은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삶 전체가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누구든 조금만 의식을 바꾸면 키워나갈 수 있는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녁에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작은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도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어느새 두 가지,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행복을 찾는 눈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웃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웃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반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웃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면 신기하게도 긴장이 풀리고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크게 한번 웃고 나면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열리고 무겁게 짓누르던 감정이 가벼워집니다. 웃음은 표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의 기운까지 바꿉니다. 혼자 있을 때도 무언가 유쾌한 기억을 떠올리며 살짝 미소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웃음은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웃음이 잘 나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쾌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려도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읽어봐도 좋습니다. 마음이 웃음을 만드는 것이지만 웃음이 다시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키워줍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건강을 키우는데 깊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눈이 가면 삶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안부를 물어봐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감사는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안정되고 삶은 더 밝아집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떴다는 것에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감사는 또한 비교에서 오는 불행을 잠재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늘 부족한 쪽을 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는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봅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 마음이 자리 잡힐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도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걷고 몸을 일으켜 바깥 공기를 마시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깐 멈추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몸의 순환을 돕고 마음의 흐름도 바꾸어 놓습니다. 몸이 멈추면 생각도 한 곳에 고여서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씩 움직이면 생각도 함께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움직여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움직임은 또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풀고, 낮에 잠깐이라도 바깥을 걷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며 천천히 호흡하는 것. 이런 작은 리듬들이 하루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규칙적인 하루가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가 안정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딱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햇빛 아래 서보는 것.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완벽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움직이려는 의지를 놓지 않고,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활력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하루를 맞이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면 삶도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작은 순환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들이 쌓여 건강한 삶이 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대단한 의지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힘들었어도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이 어떠했든 오늘 이 순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삶은 언제나 오늘부터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연결되어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거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 고맙다는 말을 평소보다 한 번 더 전하는 것. 이런 작은 몸짓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어떤 약보다도 마음을 낫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지는 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아마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관계를 살리고, 살아난 관계가 나를 살립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삶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삶을 너무 무겁게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그것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너무 오래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뿐이고, 그 과정을 거쳐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나는 그 모든 경험을 안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은 한 끼, 따뜻한 햇볕 아래서의 짧은 산책, 누군가와 나눈 소소한 웃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 이 모든 것이 이미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그 조각들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쌓일 때
삶은 조금씩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밀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몸을 움직이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모여 진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감사하게, 조금 더 밝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몸이 고되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 주십시오. 그 사랑과 친절이 몸과 마음을 함께 살리는 가장 깊은 건강의 뿌리가 됩니다. 앞으로도 작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몸과 마음 모두 환하고 건강하게 빛나는 나날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